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강한 비구름대는 빠져나가면서 비의 양은 조금 줄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오늘 낮 기온은 25도를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 챙겨가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은 조금 빠져나가면서 어젯밤에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적게는 50, 많게는 100mm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오가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 한 달이 넘도록 길게 이어졌는데요. 내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의 장마도 끝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12년 만에 전면 개편됐는데요.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곳곳에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특히 포항 죽도시장과 오거리 주변 병원을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환승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예전보다 시간이 훨씬 더 걸린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노선 개편 후 맞은 첫 월요일, 시민들은 모든 게 어색합니다. 버스 노선도 앞에는 사람들이 장사진을 이뤘고 현장 안내원들은 계속되는 노선 문의에 녹초가 됐습니다. 130번 타셔가지고요. 포항 서부신협이라고 정류장이 있거든요. 거기서 건너가지고 그 반대편 정류장에서 111번 타셔야 돼요.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한 세대들은 카카오맵 검색을 통해 버스 노선을 쉽게 파악했지만 어르신들의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나이 먹은 사람 못 알아봐요. 정류장 표시도 구체적으로 안 돼 있어요. 남한 사람은 어디 타는 줄도 모르고 어디 차가 몇 번 가는지도 모르고. 특히 노선 개편 후 우현동 세화고교와 해도동 방면에서 병원이 몰려있는 오거리와 죽도시장을 바로 잇는 버스 노선이 사라졌다며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세화요거 그 앞에서라 영웅 1번 그거 타고 요거 늘려가지고 또 한섬해가 또 죽도시장에 또 그거 내리고. 포항세무서 앞 도심 환승센터에는 정류장이 3곳 설치되어 있는데 환승 방향을 알리는 안내 표시가 부실해 많은 시민들이 정류장을 왔다 갔다 하며 불편을 겪었고 환승 시간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버스비가 추가로 결제되지는 않을까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많았습니다. 버스 기사들의 불만도 터져나왔습니다. 비번인 기사들이 포항시청 앞에 모여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집회까지 열었는데요. 바뀐 노선을 파악할 시간도 없이 현업에 투입된 기사가 있는가 하면 배차 간격을 줄인다며 배차 시간 자체를 단축해 과속 난폭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 30분의 왕복 시간을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표에 나와 있는 것은 2시간 16분입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일단 2주 정도 바뀐 버스 노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노선 부분 조정을 통해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공공의과대학은 전북에, 의대 신설은 전남을 염두에 둔 듯한 발표를 하면서 다시 TK 패싱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최근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유치도 실패했는데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정부와 민주당이 제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 방안을 보면 이미 전라권 유치를 염두에 둔 발표로 보입니다.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입법 추진과 의대가 없는 지역은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북의 공공의대를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는 안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의대 신설을 준비해온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정치적 논리에 의해 공정한 기회조차 박탈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신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약간의 전라도를 염두해주고 있지 않나, 모든 이제 언론 이렇게 자료를 이렇게 보면은. 지난해 지역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서울이 3.1명으로 가장 많고 대전, 광주, 대구, 부산에 이어 전북은 2.0명으로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또 전남은 의과대학만 없을 뿐이지 의사 수가 1.7명으로 광역시 다음으로 양호한 수준입니다. 이에 반해 경북은 1.4명으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 수준인 16위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은 심혈관 질환과 중증 외상 등에 대응하는 응급 의료시설까지 평균 접근 거리도 20.14km로 개선이 시급합니다. 목포와 순천이 의대 유치 갈등을 빚는 가운데 전남의사회는 지역적 특성 고려되지 않은 정치적 결정이라며 전남 지역 의대 설립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남의 인구는 0.67% 감소하고 활동 의사는 연 2.9%씩 늘어난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입니다. 실제로 경북 인구수는 지난 10년간 2만 4천 명 감소한 반면 전남은 4만 9천 명으로 크게 줄어드는 등 해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처럼 의료 수요 측면만 봐도 경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이점이 매우 크며 포스텍 등 기본적인 의과대학 교육 인프라도 구축돼 있습니다. 목포라든지 순천에 비하면 포항은 상당히 인구 대비해서는 규모가 큰 도시죠. 그러니까 의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경북도는 신랄 같은 희망이라도 잡고자 연구 중심 의과대학을 포항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안동에 유치하기 위해 정부의 공정한 기회부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통합 신공항 이전지 결정 마감 시한이 31일, 그러니까 이제 3일 남았습니다. 군의군은 여전히 이전지에서 탈락한 우보를 외치고 있는데, 다시 말하면 우보가 안 되면 소보 비안 공동 후보지도 필요 없다는 얘긴데요. 보다 못한 의성유치위원회가 청와대를 찾아가 대통령이 해결해 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통합신공항 의성군 유치위원들이 청와대를 찾아갔습니다. 부지 결정에만 4년, 이제는 주민투표로 이전지가 가려졌는데도 무산 위기를 맞고 있는 공항 이전 사업에 대통령이 나서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제는 매듭을 풀어주셔야 합니다. 의성군은 생존이 걸려 있습니다. 호소문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전달됐습니다. 이어 의성유치위는 국방부 앞에서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방부는 애매한 태도로 갈등만 야기하지 말고 공동후보지를 이전지로 발표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군의의 행동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당초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결정된 공동후보지를 통합신공항 이전지로 확정하라. 반면 군의군 통합신공항 추진위원회는 우보공항 사수 범군민 결의대회를 열고 여전히 우보 이전을 외쳤습니다. 우보가 이미 이전지에서 탈락한 점을 고려하면 군의군의 이런 주장은 공항 이전이 무산돼도 소보비안 공동후보지는 싫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은 공동후보지 유치 신청권자인 김영만 군의군수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철우 경북지사와 각 사회단체의 군의군 설득 총력전은 민심을 자극한다는 우려에 일주일 만에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김영만 군의군수를 단독으로 면담하기로 해 막판 변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에 반대해온 경주 양남면 대책위와 환경단체들이 의견 수렴이 조작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경주 앞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참여단의 양남면은 39명, 간포읍은 31명이 포함됐지만 반대 주민은 1명만 배정됐다며 이를 통한 찬성 81.4%는 공작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울산 주민투표운동본부도 원전에서 더 가까운 울산 북구가 배제된 채 145명의 참여단 의견으로 맥스터가 건설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어제부터 농성을 청와대 앞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포항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어제 포항시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가 시민들의 지진 피해에 대해 전면적인 국가 배상을 하지 않고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정해 일부만 제한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지진은 정부의 잘못된 지열발전 운영으로 인한 명백한 인재인 만큼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오늘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간포에 있는 전국 유일의 국제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가 올해 첫 신입생을 뽑아 관심을 끌었는데요. 장차 우리나라 무역을 짊어질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통상 무역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올해 개교한 한국국제통상마이스터 고등학교. 학비와 기숙사비가 전액 무료인 이 학교 전교생 60명에게 월성원전에서 30만 원씩 모두 1,800만 원, 간포 장학회에서 성적이 우수한 18명에게 200만 원씩 3,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간포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귀감이 되고 싶어서 좀만 더 열심히 해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주신 분들이 후회하지 않도록 열심히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간포 고등학교를 졸업한 선배들은 조그만 어촌을 찾아온 기특한 후배들에게 십시일반 장학금을 주는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학창시절에 3년을 가서 공부했던 간포에 대한 잊지 않을 거고 간포에 대해서 크게 기회라고 지금 생각해서 저희들은 참 무척 반갑게 생각하고 세월 학생들에게 기대하는 바도 큽니다. 폐교 위기에 몰렸던 간포 고등학교가 통상 마이스터고로 탈바꿈한 건 올해 초. 전국 52개 마이스터고 가운데 국제 통상 분야의 유일한 특성화 고등학교입니다. 영어를 중점으로 무역 실무와 공업 기초 이론을 교육합니다. 내년에는 수출 품목 1, 2위인 기계 자동차 국제 무역과를 신설해 전자산업 무역과와 함께 2개 과로 개편됩니다. 단순히 무역만 가지고는 우리 앞으로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인력을 우대하는 산업체 수요에 맞추어서 그렇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하고 재능 있는 학생들을 뽑아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써나갈 역사에 지역민들은 응원의 기운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세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수출길이 막힌 지역 섬유업 경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업계는 인력 감축과 조업 시간 단축 등으로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고 있지만 당분간 회복하기가 어려울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대구 성서공단의 한 직물 제조업체. 절반이 넘는 재직 기계는 가동을 멈췄고 직원들의 모습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고에는 판매하지 못한 직물 원단 등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창고뿐만이 아닙니다. 제때 팔리지 못한 생산품들이 이렇게 공장 내부 곳곳에 쌓여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수출길이 막혀 공장의 평균 가동률이 40%대를 밑돌자 최근 직원 20여 명을 권고사직했습니다. IMF 때도 겪지 않았던 일입니다. 자본 같이 합쳐갖고 계속 투입시키고 원인 대출받아갖고 임금 주고 했었는데 임금이 충당도 안 되고 어떤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줄 돈이 없지만 실적이 부진해 신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데다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 상환 압박까지 겹치면서 섬유업계는 고사 직전입니다. 고용유지금으로 3개월, 4개월 휴업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공개된 업체가 많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세계적 확산이 본격화된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구 경북 섬유류 수출은 4억 3,300만 달러, 한 해 전 같은 기간 7억 8,500만 달러의 55%에 불과했습니다. 섬유 경기 체감 지수도 3, 4월에 57.5에 이어 5, 6월 47.9까지 떨어져 지난 2005년 조사 이후 가장 낮았습니다. 기업들이 경기를 나쁘게 본다는 건데 문제는 이 같은 추세가 장기화할 우려가 높다는 겁니다. 코로나19로 수출길이 막혀 대부분의 섬유업체가 상당 기간 휴업이나 감산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바이오와의 대면 상담이 어렵고 특히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쉽게 오다를 받지 못하여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섬유업계는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비대면 마케팅 기법 도입 같은 중장기적 대책을 제시하며
대구시와 경상북도, 정부 차원의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올 상반기는 코로나19로 지역마다 관광객이 크게 줄었습니다만 최근 들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때마침 여름 휴가철을 맞아 시군은 타인과의 접촉을 줄이며 여행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이른바 언택트 관광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동진 기자입니다. 천혜의 관광지인 문경세제 도립공원의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관광객은 104만 명. 그러나 올해는 36% 줄어든 66만 5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휴양림과 관광사격장, 캠핑장 등도 평균 50%나 줄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5월부터 점차 증가해 지금은 전년에 비해 70% 정도 회복했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여기 원래 많이 방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많이 또 사람도 적고 저희도 뭐 많이 또 뚫려 있고 공기도 좋고 하니까 오히려 코로나 때 올만한 지역이 아닌가. 문경시는 코로나19로 여행 추세가 자연 중심의 개방된 관광지나 근거리 비대면 관광, 고객 맞춤형 관광으로 변함에 따라 이에 따른 언택트 관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처음 열린 문경세제 달빛사랑 여행은 많은 사람이 참여해 비대면 관광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어 맞춤형 감성 여행으로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한 비대면 휴가지로 가늠의 선유 구곡을 적극 추진하는 등 청정 관광 코스 발굴에 나섰습니다. 문경세제는 탁 트인 자연 맑은 계곡과 부드러운 항토길이 이어져 언택트 관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문경을 찾는 관광객들이 청정 자연에서 편히 머물다 가실 수 있도록 영주시도 코로나 불후를 이기는 힐링과 치유 관광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부석서와 소수선의 힐링 여행과 죽계구곡 중심의 자연여행을 비롯해 캠핑과 걷기, 사진 등의 언택트 관광을 내세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언택트 관광지 15개소를 선정해서 그들에게 힐링과 쉬었다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그런 관광지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집콕과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언택트 관광 트렌드에 맞춘 시군의 새로운 관광 전략이 옛 명성을 회복시켜줄지 기대됩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올 여름 긴 장마로 산과 들에는 어느 때보다 많은 야생 버섯이 자라고 있는데요. 함부로 먹었다가는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버섯 중에 식용이 가능한 건 20% 정도여서 야생 버섯은 피하고 농가에서 재배한 안전한 버섯을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김건혁 기자입니다. 최근 잦은 장맛비로 등산로나 산책로 주변에 야생 버섯들이 많이 자라났습니다. 등산을 자주 하는데 이렇게 돌아다니면은 버섯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야생 버섯을 많이 따서 좀 먹는 편이에요. 하지만 야생 버섯을 먹는 건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식용버섯과 구별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독버섯인 두엄 먹물버섯은 식용인 먹물버섯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영지버섯과 비슷한 독버섯, 붉은 사슴 뿔버섯은 생화학 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만큼 독성이 치명적입니다. 장마철인 이맘때 독버섯 중독 사고가 주로 발생하는데 최근 5년 새 중독 사고만 90여 건, 10명 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중독 사고 한 건당 평균 환자 수가 7.2명으로 여럿이 나눠 먹다가 인명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민간 속설에 의존해서 버섯의 식용 여부를 판단하시는데요. 이런 경우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야생 버섯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국내에 자생하는 버섯은 대략 1,900여 종. 이 중 식용은 2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생 버섯을 먹은 뒤 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일단 구토를 해 몸 밖으로 배출하고 남은 버섯은 병원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영덕군 강구면에 3년 연속 침수 피해가 발생하자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책위원회는 강구면 오포리 주민 7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방문해 근본적인 침수 피해 대책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영덕군 강구면의 경우 지난 2018년 태풍 콩네이와 지난해 태풍 미탁으로 큰 피해를 입었고
지난주 집중호우로 가옥 70채가 침수되고 13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세계 문화유산을 가장 많이 보유한 경북에서 8월 한 달간 세계 유산 축전이 개최됩니다. 인류의 문화가치 경북에서 꽃피다를 주제로 열리는 세계 유산 축전은 오는 31일 안동 하회마을 개막식으로 막이 올라 안동과 영주, 경주에서 8월 한 달간 문화유산을 무대로 다양한 공연과 축제가 펼쳐집니다. 문화재청은 방역 지침에 따라 마스크 착용, 안전거리 유지, 참여자 사전 접수 등을 실시해 안전한 행사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8월 3일부터 포항 사랑 상품권을 10% 특별 할인 판매합니다. 포항 사랑 상품권 보유 잔액 1,869억 원 가운데 1,000억 원어치를 선착순으로 판매할 계획이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50만 원, 연간 400만 원입니다. 오늘도 나가실 때 우산 챙겨가셔야겠습니다.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남부지방에 영향을 주던 강한 비구름은 조금 빠져나가면서 어젯밤에 포항과 경주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빗줄기가 약해졌지만 오늘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경북 동해안 지역에는 적게는 50, 많게는 100mm가 내리겠고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오가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 한 달이 넘도록 길게 이어졌는데요. 내일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면서 우리 지역의 장마도 끝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비가 내리는 가운데 낮 기온은 23도에서 25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울릉도와 독도 23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빗줄기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2m까지 일겠습니다. 수요일에 비가 그치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